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스터 데이터 서강대 김용익 교수 모시고 거시경제 상황 또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일부에서는 주로 이제 경기 상황을 좀 주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그 OECD 경기 선행지수 주로 많이 보시는데 지금 이제 4월이 마지막인가요? 예. OECD에서 매월 각국의 선행지수를 발표합니다.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 등 신흥국도 발표하거든요. 이게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요. 4월까지 데이터가 지난주 화요일 날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 지금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OECD 선행지수가 2021년 5월이 우리나라께 정점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3월까지 계속 떨어졌는데 4월에 약간 꼬리를 들었습니다. 약간 반등했습니다. 그거는 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지난 2021년에 아마 우리 코스피 3,300 넘어서 정점 갔을 때 그때 사실 OECD 경기 선행지수는 꺾이기 시작했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뭐 그냥 이 파티를 즐기느라고 정신이 없었지만 또 이걸 보신 분들은 아, 이거 우리 꺾이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이후 주가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실 테고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그거 보면은 상당히 예측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뭐 주가하고는 거의 상관관계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코스피가 3,300이 넘었을 때요. 뭐 4,000 간다 이런 뭐 전망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때 저는 뭐 OECD 선행지수 뭐 일평균 수출금액 이런 것들이 다 꺾이는 거 보고 주가가 가대평가된 걸 보고 그때 뭐 2,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 주식시장에는 선행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행지수를 꺾인 거 보면은 앞으로 저 경기가 나빠진다. 주식 투자를 좀 쉬시는 게 좋죠. 비중을 많이 줄이시든지 아니면 쉬시는 게 좋은데요. 그때 2020년 5월에 선행지수 고점 치고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도 3,300에서 뭐 작년 9월에는 2,135까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투자자들께서 적어도 딱 하나만 보신다면은 OECD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선행지수, 그 다음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거 하나만 보시면은 경기 국면, 주가 국면을 어느 정도 판단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워낙 이제 그 예측을 잘 하시고 또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는 거니까. 이게 그런 OECD 경기 선행지수의 예측력을 감안할 때 좀 말씀하셨지만 이제 살짝 꼬리를 들기 이제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점을 찍고 어쨌든 상승세로 전환한다는 건 좋은 소식 아닙니까? 예, 그렇죠. 뭐 현재는 경기 굉장히 어렵죠. 뭐 올해 경제 성장을 다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뭐 KDI, 한국은행 다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정부가 한 1.6%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제가 전망하면 1% 안팎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OECD 선행지수나 우리 통계청 선행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내년 어느 시점에서는 경기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경험적으로 보면 물론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몇 개월 정도 선행합니까? 그 선행성이 굉장히 좀 시기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2021년 5월에 OECD 선행지수가 정점 쳤는데요. 우리 통계청에서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게 대표적으로 동행지 순환변동치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작년 10월이 정점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이상 또 시차를 더 벌였죠. 이번에는 좀 빨랐는데요. 과거 보면은 뭐 보통은 뭐 6개월에서 9개월 사이 뭐 이 정도 시차를 두고 현재 경기가 반영을 합니다. 보수적으로 봐도 뭐 내년 정도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빠르면 올 4분기부터 좀 개선되는 조짐 나타나가지고요. 이게 지금 지수 구성 항목별로 보면은 좀 어떻습니까? 지수 구성 항목별로 보면은 거기에 코스피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코스피가 제일 기여도가 아마 클 겁니다. 코스피가 작년 9월달 2,135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2,570까지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장단기 금리차가 들어있어요.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까지 됐다가
이게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고 최근에 약간의 좀 플러스로 좀 전환된 점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재고 출하 비율이라는 게 선행지수에 들어가요. 예. 예, 재고 출하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출하 기업이 상품 생산해가지고 판매한 것에 비해서 재고가 얼마나 쌓였는가. 예, 사실 그 재고 출하 비율이 우리가 올 연초만 해도 98년 IMF 경제위기 가장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재고가 높으니까 기업들이 생산을 줄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고 출하 비율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선행지수 구성 요소인도 이 세 가지가 좀 기여했고요. 예, 그 다음에 경제 심리지수라는 게 들어갑니다. 예. 예, 경제 심리지수는 한국에서 작성하는 소비자 심리지수, 그 다음에 기업경기 실사지수인데요. 예, 기업경기 실사지수 약간 반등을 했고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그래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네 가지 요인들이 조금 개선되면서 선행지수가 반등한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뭐 올해 그 전망을 하면서 3월이 선행지수 저점일 것이다. 예. 이런 것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은 해봐야 돼요. 뭐 5월, 6월 데이터 좀 더 봐야지 이제 추세적인 상승인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보면은 3월이 저점이 나옵니다. 상당히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미국, 중국 경기 선행지수는 좀 따로 보고 싶은데요. 중국부터 예. 좀 한번 볼까요? 예, 중국이 제일 먼저 꺾이고요. 또 제일 먼저 저점이 기록했습니다. 예, 중국 선행지수가 예, 작년 8월에 저점을 기록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올해 뭐 중국 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다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중국 경제가 3% 성장했는데요. 뭐 최근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5.5, 아마 6% 가깝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은 2021년 6월이 정점을 쳤는데요.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미국의 선행지수는 그 컨퍼런스 보드라는 데서 선행지수 작성해가지고 거기서도 발표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컨퍼런스 보드 선행지수도 계속 아직까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저점은 중국보다는 좀 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상황은 뒤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예. 월말에 발표하니까 이제 아직 뭐 4월치는 안 나왔을 것 예. 같은데 3월까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예, 우리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2021년 6월이 정점이었어요. 예. 아까 OECD들은 5월이 정점이었었는데 예. 우리가 1개월 늦게 예, 정점을 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3월까지 계속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OECD 한국 선행지수가 통계청 선행지수보다 한 1개월 정도 선행을 하고 있어요. 예. 상관계수도 거의 그 0.8이 넘습니다. 예. 예, 그래서 OECD 선행지수를 보면은 통계청의 선행지수도 뭐 저는 3월이 저점이었다고 보는데요. 이 선행성을 고려하면은 늦어도 4월이 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뭐 이달 말에 5월 말에 통계청에서 산업활동 발표하면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나오거든요. 이게 저도 상당히 관심사인데 뭐 OECD 선행지수 뭐 방향 전환한 거 보니까 우리 통계청의 선행지수도 뭐 3월이 저점일 수 있고 늦어도 4월이 저점일 것 같습니다. 대략 뭐 일치하거나 아니면 한 달 정도 차이 정도 예, 예. 생각하면 되겠군요. 예. 이 선행지수만 보면 우리 경기는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최강 경기는 또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예, 최강 경기 예. 뭐 어렵죠. 근데 주가는 참 신통한 것 같아요. 예. 시장이 뭐 뚝통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올해 코스피가 연초에 2180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예. 2500이 넘었지 않습니까? 사실 현재 경기만 보면 주가가 왜 이렇게 오르지? 그러니까요.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라는 거는 미래 경기를 반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코스피가 2021년 6월에 정점이었는데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선환변동치는 그것보다 1년 4개월 후인 2022년 예. 10월이 정점이었었어요. 예. 예, 그만큼 주가가 선행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현재 경제 지표는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래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장단기금이 있죠. 이게 이제 저점을 치고 회복된다는 건 내년 어느 시점에서 경기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라는 건 때때로는 뭐 역버블을 발생하지만요. 올해 코스피 업종별 상승률을 보면은 제일 많이 오른 게 코스피보다 많이 오른 게 전기전자 업종, 철강, 자동차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2차 전지는 또 더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경기 관련주거든요. 예, 그리고 경기의 그
조금 둔감한 좀 뭐 전기, 뭐 통신 서비스, 그 다음에 음식료 이런 것들은 올해 떨어졌어요. 이런 걸 보면은 주가 경기를 반영하고 미리서 올랐는데 실제로 그 선행지 순환변동치가 이제 저점을 치고 올라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행지수만 보면은 우리 경기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단 가는 것 같은데요. 예. 이 교수님 이제 최근에 3, 4월에 우리가 저점 치고 올라가는데 6월에서 8월에는 좀 조정기를 거칠 것 같다. 자, 선행지수만 보면 우리가 좀 풀리는데 예. 이게 그렇게 보시는 거는 주로 뭐 미국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올 주가 전망하면서 4, 5월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자. 예, 그런데 6, 8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4분기는 다시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런데 우리 그 선행지수 오르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유동성 보면은 예, 그동안 작년에 은행금리가 높게 은행으로 돈이 들어갔는데 최근에 보니까 예, 단기 부동자금인 그 MMF 같은 데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은행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요인만 보면은 우리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가 있는데 예, 저는 조만간 미국에서 한번 충격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예, 특히 아마 조만간 미국 GDP의 71%를 차지하고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 매출 둔화되고 기업 이익 뭐 전망치들 많이 낮아질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는 뭐 실물 충격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여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주가가 거의 한 10% 안팎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 주가도 방향을 갖죠. 상대적으로 덜 떨어질 텐데요. 뭐 이런 조정이 오지 않을까. 예, 그런데 뭐 제 전망대로 조정이 오면 저는 좀 주식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기가 뭐 6월, 8월 뭐 조정기를 거칠 수는 있겠지만 예, 예. 그 이후에 내년까지는 그러면 이제 회복세를 보일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뭐 급격한 회복세는 아니더라도요. 뭐 올해 우리 경제가 저는 1% 안팎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내년은 최소한 2%는 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특히 우리 수출이 올해 큰 폭 감소했는데요. 아마 4분기부터는 약간의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사실 이제 뭐 어쨌든 주가라는 게 뭐 경기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예. 거니까. 자,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주가에 대해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실 것 같고.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조정기라는 거는 주식을 사기엔 좀 좋은 시기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2차 전지 많이 올랐다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거 상승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뭐 자동차, 그다음에 철강, 뭐 전기전자 뭐 이런 것들이 올랐다가 좀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거 경기 관련주 이거를 저는 뭐 제 예상대로 3분기 조정 온다면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올 연초가 2180 정도가 저점이었다. 저점 고점이 이제 서서히 계속 높아지는 과정이 뭐 내년까지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이 오면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늘 나는 종목 전문가 아니다. 이렇게 좀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앞에 좀 뭐 쪼각쪼각 보긴 봤습니다만은 이 지금 경기하고 산업의 관계 좀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섹터별로 뭐 코스피 상승률이라다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봤으면 예, 선행지수가 제가 증가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선행지수가 1% 증가하면은 뭐 경기 관련주, 전기전자, 제가 화학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화학도 대표적인 경기 관련 업종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화학업종 주가 많이 올라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선행지수 증가하고 빠르면 4분기 늦어도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된다. 예, 그래서 지금은 경기 관련 주식을 사야 된다. 예,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에는 제가 경기 선행지수 하락 국면, 주가 하락 국면 이런 게 봤기 때문에 예, 주식을 투자하시려면 보수적으로 투자하십시오. 경기에 덜 반응이 느린 필수 소비재 같은 거. 필수 소비재. 뭐 통신 서비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KT 같은 주식 한번 사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는 제가 KT 이야기 안 합니다. 구체적으로 KT 사시려면 차라리 삼성전자 주식을 사십시오. 예. 예,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경기 관련주거든요. 예. 그렇게 경기 국면에 따라 가지고 뭐 업종 종목 조금 뭐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좋은데요. 어떻든 이제는 경기 관련주에 성장성이 좀 높은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 이 민감주 성과가 좋았고요.
경기가 이제 회복 국면으로 갈 걸로 예상하시고 이 조정기 주식 늘릴 때 이런 경기 수혜를 입는 업종들을 좀 중심으로 사두는 게 좀 좋겠군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경기 관련 업종이 대표적으로 전기전자, 그다음에 화학, 철강, 뭐 자동차, 뭐 이렇게 하면 제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목들이 거기 여기가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종목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예, 대신 뭐 저 경기에 민감 통신 서비스나 음식료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좀 낮습니다. 경기 회복 시기에는. 특히 경기 회복 초기에는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경기 관련주 이번 거 조정 국면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우리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을 좀 늘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21년에 우리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23%였는데 작년에 20%로 줄어들었거든요. 실망해가지고. 네, 그래서 통합개미운동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2021년, 2022년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 참여하고 뭐 주가도 오르니까 주식 비중이 23%까지 갔거든요. 예. 네, 그런데 작년 주가 떨어지고 또 일부 투자자들 좀 주식시장을 멀리 하시면서 20%까지 줄어들었는데요. 예, 저는 뭐 이런 시기에 오히려 주식 비중을 좀 늘리셔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은행 금리도 좀 많이 하향세고 실제로 그렇죠. 많이 시장 금리 예.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럴 때 뭐 예금이라는 건 그렇게 매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뭐 작년에 저도 뭐 은행 예금 좀 가입했습니다만 작년에 1년 만기 정기금리가 5%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뭐 저는 뭐 제가 좀 극단적인 전망입니다만 제가 얼마까지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남은 생에 과연 은행이 5% 금리 주는 시대가 있을 것인가? 예. 그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뭐 3.5% 주는 은행도 별로 없고요. 3% 초중반대로 떨어졌는데 조만간 2%대 진입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은행 금리는 별로 매력이 없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은행 자금 이동 보니까 정기 예적금으로 덜 들어가고요. 이게 MMF나 그다음에 뭐 고객예탁금도 좀 늘었고 특히 MMF로 돈이 많이 지금 늘었거든요. 작년 말에 비해서 30조 이상 늘었어요. 예. 이런 자금들이 저는 뭐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좀 높아지면 언제든지 주식시장으로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이제 모델로 늘 돌려보시는데 요새 이제 적정 코스피 지수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이게 이제 추정하는 경제 변수에 다 다른데요. 예. 예, 제가 장기적으로는 명목 GDP 가지고 우리 적정 주가를 추정하거든요. 그래서 명목 GDP에서 주가가 위에 있으면은 가대평가됐습니다. 주식 비중 줄이십시오. 밑에 있으면 주식 비중 늘리십시오. 그런데 예. 작년 말 명목 GDP로 추정하면은 우리 코스피가 한 22% 정도 저평가됐어요. 아, 예. 2000년 이후로 저평가 정도가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제가 주식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그런데 올해 그 명목 GDP가 한 3% 성장한다. 예, 그러면 실질 GDP 1%고요. 올해 그 물가가 한 2% 정도. 예. 뭐 소비자 물가는 그보다 더 높을 거예요. 예, 3%가 그렇게 명목 GDP가 높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뭐 이 정도 성장한다면 올해 적정 주가 지수가 2,965 정도 나옵니다. 대략 3,000이네요. 예. 물론 지금 당장 거기 간다는 거 아닌데요. 예. 시간이 가면은 거기에 서서히 접근해 갈 거라는 겁니다. 교수님 경험상 늘 그렇게 이제 적정 주가 지수를 찾아서 갔습니까, 시장이? 예. 늘 일시적으로는 위로 갔다가 또 밑으로 갔다가 그러는데요. 시간이 가면 꼭 거기에 접근해 가거든요. 예.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고.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종목 공부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 종목에 익숙하지 않으신 투자자분들은 이게 상당히 이제 지수 자체도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이럴 때 조정기에 ETF, 지수 ETF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종목 공부하기 힘드신 분도 있거든요. 예, 저같이 그 증권사 리서치센터 오래 근무했어도 저도 종목을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증권사 있을 때는 애널리스트들이 매일 아침 뭐 기업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발표하고 그래서 어떤 기업 좋고 어떤 기업 별로 안 좋다 이걸 알았는데 뭐 증권회사 떠나니까 기업 모르죠. 예, 그래서 저도 그 ETF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주가 지수가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코스피 200으로 구성된 ETF 사셔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업종별로 ETF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차전지 ETF도 있고, 예. 뭐 반도체 ETF도 있고, 그런 ET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저편된 상태니까, 예, 그런 ETF를 활용하면은, 물론 개별 종목 사는 것보다는 수익률은 낮을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은행이자가 지금 아까 3.5% 떨어졌고, 조만간 2%로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지금 우리 코스피가 뭐 한 10% 이상 아직도 저평가돼 있으니까, 예. ETF 사시면은 뭐 시간의 문제지 10%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 ETF,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경기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예. 경기 민감주로 예. 구성된 예. ETF 예. 이런 거 한번 눈여겨 보실 만한. 예, 그렇습니다. 예. 미국 경제가 내년까지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 뭐 각국 전망 나오는데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계 경제가 다 좋다고 전망합니다. 예, 그런데 미국 경제를 보니까요. 예, 작년에 2.1% 성장했는데 올해 1.2, 내년에는 0.8%로 미국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예.